로마 제국은 웅장한 건축물과 콜로세움으로 대표됩니다. 제국의 확장은 전쟁 승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확장은 정복당한 자들의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역사입니다. 로마 군단은 도시와 마을을 약탈하며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생존자들은 포로로 잡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이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녀들이 가장 취약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소녀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분류됩니다. 어린 소녀들은 순응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 소녀들은 특별히 귀하게 여겨집니다. 노예 낙인은 소유주 또는 출신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뜨겁게 달궈진 쇠로 살갗에 낙인을 찍는 것을 포함합니다. 낙인은 노예의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는 노예 제도의 잔혹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예를 상품처럼 거래하는 장소였습니다. 소녀들도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노예를 팔면서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노예 시장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구매자는 소녀의 건강과 신체적 특징을 검사합니다. 이 검사는 노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로마법은 판매자가 노예의 옷을 벗기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노예의 신체적 상태를 명확히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 과정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녀들은 출신, 나이, 결함 정보가 적힌 플래카드를 착용합니다. 이 플래카드는 소녀들의 신원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판매자들은 소녀들의 트라우마를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의 반항심 또한 감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업적 전략입니다. 이 장면은 로마 엘리트 가문의 저택 내부를 보여줍니다. 저택은 당시 로마 사회의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하녀들은 저택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합니다. 유모는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 시녀는 특정 가족 구성원을 보좌하며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소녀들은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트리움 청소는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입니다. 불을 지키고 물을 길어오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소녀들의 삶은 집안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마 엘리트 가문은 복잡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계 질서는 가족 내 구성원의 지위를 결정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지위가 낮았습니다. 특히 어린 소녀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가족 내 위계 질서는 권력과 책임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녀들은 부엌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창고 구석도 그들의 침실이 됩니다. 안주인의 침대 발치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사생활은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박탈의 슬픈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소녀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은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가정관리 및 가사노동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음악, 자수, 의학과 같은 고급 기술은 소수의 선택된 소녀들만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녀들은 제한된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소녀들은 모국어를 억압받습니다. 토착 관습 또한 억압의 대상입니다. 가문의 이름조차 억압됩니다. 소녀들은 과거의 자신을 잊게 됩니다. 이는 정체성의 완전한 말살을 의미합니다. 소녀들은 규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접시 깨기나 늦잠 등의 사소한 잘못이 처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처벌은 소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채찍질은
일반적인 징계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처벌은 소녀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공개 처벌은 노예 사회에서 규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집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또는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노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개 처벌은 공포를 조성하여 복종을 강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습니다. 노예 소유주는 노예가 도망치거나 물건을 훔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노예를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낙인을 사용했습니다. 낙인은 일반적으로 노예의 이마나 어깨에 찍혔습니다. 낙인은 소유권의 영구적인 표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낙인은 다른 사람들이 노예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낙인은 노예의 삶에 대한 소유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법전은 특정 상황에서 노예 처형을 허용했습니다. 음모를 꾸민 노예는 처형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노예 또한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은 노예들에게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소녀 노예들은 이러한 위협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처형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해방은 법적 또는 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는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해방은 억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방은 종종 법적 절차와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방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해방된 여성들은 때때로 이전 주인에게 계속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의는 충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이나 수입의 일부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방 후에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가문의 성을 따르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는 여성의 개별적인 존재가 가문이라는 더 큰 집단의 흡수됨을 의미합니다. 해방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은 지워지고 가문의 일원으로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해방된 여성들은 결혼 생활을 선택합니다. 다른 여성들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룹니다. 이들은 자유민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결혼, 사업, 양육은 해방된 여성들의 다양한 성공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방이 여성들에게 가져다준 자유와 기회를 보여줍니다. 해방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현되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나이는 해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별 또한 해방의 기회를 제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 역할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뒤에는 수많은 소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들은 정체성을 박탈당했습니다. 자유 또한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은 이러한 소녀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 극작가 플라우투스의 인용구를 소개합니다. 인용구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플라우투스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 인간에게 늑대일 뿐 인간이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인용구는 불신과 무지의 상황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에 의해 기록되지만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역사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진실을 계속 전하기 위해 공유와 참여가 필요합니다.